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룡노조 KBS 공룡노조 위원장인 성창경입니다. 공룡노조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과 언론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언론이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서 말하자면 활동하고 있고 또 탄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오늘 갑자기 유튜브에 대한 방해, 탄압이 본격화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간 유튜브가 삭제되거나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유튜버들이 생방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 국의 소리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하다가 갑자기 생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서 가짜 뉴스를 내려달라고 뭐 항의 방문을 갔다고 하는데 104가지의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항의가 아니라 압력이고 탄압하러 간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또 각자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툴로서 마치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고 있는 이런 채널인데, 이걸 마치 지상파 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처럼 규제를 하려 한다는 것은 심각한 언론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튜브에 그동안 많은 우파 국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특히 지상파 또 케이블 TV 등등이 친문재인 방송,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언론의 본래 기능으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이 잘한다,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어요, 이런 칭찬만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곡 조작하고 있는 뉴스가 많기 때문에 많은 우파 시민들이 유튜브에 몰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지상파 또는 케이블 이런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장을 내쫓고 이사를 내쫓고 완전히 좌파 성향의 언론인들로 배치를 해놨는데, 실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많은 시청자들이 빠져나가고 유튜브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다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며칠 전에 정권에서도 정부 범대책으로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 6개 분과인가요? 26명 정도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책반을 내세워서 팩트 체크하고 또 법률 지원하고 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등등의 기구를 두어서 지금 그 유튜브에 대한 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마저 국민 여러분들이 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마저 통제하고 간섭한다면 제대로 된 그 정보를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듣습니까? 지금 북한과 그 문재인 정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DMZ 부근에서 우리 스스로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북한에 대한 그 전략 자산에 대한 감시를 못하게 하고, 또 서해안 지역에서 우리 배들이 북한 그 선박에 대해서 감시를 못하는, 또는 NLL이 무력화됐다고 하는 이런 상황 등등, 그야말로 안보가 해체되는 상황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각가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나, 시장경제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동안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의혹도 제기하고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권에 불편하니까 마구잡이로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유엔 연설하러 갔다가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폭스TV의 앵커가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반대자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고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질타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그 생명으로 핵심 가치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국가 원수에게 당신의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당신의 나라는 언론 자유가 없는 아주 하등 국가네요 하는 말과 같은 식으로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에서 북한 관련된 취재를 가려고 했던 조선일보 탈북자 출신 기자에 대해서 갑자기 취재를 못하게 그 명단에서 빼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탈북자라고 취재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으로 왔으면 국적도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러면 탈북자라고 차별합니까? 조선일보라서 차별하는 겁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의 가치를 가장 증명해 줄 수 있는 자유 중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자유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정권에서 북한에게 거북하다고 아예 먼저 우리가 북한 취재에 나가려고 하는 기자를 누락시킨 것은 심각한 언론 침해 사례입니다. 따라서 국제언론협회라고 하는 IPI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10년, 20년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정말 군사 독재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의심이 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통일부 또 그 북한 그 통일부 장관이 상대했다는 리승문이라는 자, 이 자는 예전에도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 한국 기자가 그 판문점에서 우리 남측 대표하고 만났을 때 싱가포르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승문이라는 자가 우리 그 기자에게 당신은 어느 언론사 소속이냐라고 물었습니다. JTBC 기자라고 했더니 거기 리승건이가 하는 말이 아니 JTBC는 손석희 선생 같은 아주 훌륭한 분도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런 질문은 저기 싱가포르 가서 물어봐라 라고 빈정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리승건이라는 저는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회담 장소에 좀 늦게 도착했다고 아니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도 고장났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북한에 무슨 그 코를 끼었길래 무엇을 북한에게 약점을 보였길래 이렇게 주자수로 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의 종속 국가입니까? 왜 통일부 장관이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 이승건에게 뜻을 받들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주 굴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떠나서 이제 저희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새로운 게 뭐가 있나 하고 찾아가고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아니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해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잘한다. 북한과 잘 돼가고 있다. 미국과도 잘 되고 하고 있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언론 아닙니까? 저는 기자 생활을 지금 31년째 하고 있는 현역 기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뉴스 가치를 잘 알고 기자가 어떤 태도로 보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들 보도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도대체가 지금 언론사, 특히 지상파 공영방송사들은 국민들, 시청자들을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보도하지도 않고 칭송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프랑스를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 거기도 프랑스도 유엔 상임 이사국이니까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하자 이렇게 설득하러 가는데 첫 마디에 마크롱 대통령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태리에 가서 교황을 만나서 또 어떻게 하겠다. 북한에 방문해라. 아니 우리 체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한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트럼프에 매달리다 안 되니까 다시 처음에 중국에 매달렸다가 트럼프에 매달렸다가 다시 외국에 가서 마치 매달리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불안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하고 밴드를 보면서 외국에 있는 소식도 듣고 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지 걱정하고 너무나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야당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을 야당이 싸우고 야당이 투쟁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야당들은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당은 많은데 자유한국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는데 야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존재하십니까? 왜 견제하지 못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비를 보태드리고 여러분 활동하라고 보좌관들을 7명, 8명 내드리고 고급차를 내드리고 세비를 연간 1억 원 이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뭐 하십니까? 절기라고? 웰빙 하라고? 맛있는 걸 먹으라고? 좋은 호텔에 가서 식사하라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 견제하고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 막아달라고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저는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언론의 자유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 잘못보다는 침소봉대에서 왜곡, 조작, 선동한 언론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잘못 조작한 이런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3, 4개월 이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마치 마녀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고 생각해 보십시오. 3, 4개월 동안 마치 박근혜를 최순실과 더불어서 고영태, 차은택 이런 강남의 이상한 일탈된 사람들 마치 동성연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지지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지원해주고 한글처럼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판에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서 밀회를 즐겼다고요. 또 대통령이 구술했다고요. 인신공양을 했다고요. 얼굴에 수술을 받았다고요. 온갖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테러 수준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뭘 보고 가짜라고 그럽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 가짜라고 하신다고요? 이게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21세기의 자유 대한민국가가 맞습니까? 과거 진수왕이 살 때
BC 2, 3세기 때 중국의 진나라의 분서갱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귀에 들은 소리, 그러니까 옛날에 오는 책들, 막 진시황이 독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유생들이 또는 많은 백성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니까 몇 가지 책을 빼놔놓고 그 점을 치는 책이나 농사수를 빼놔놓고 대부분에 있는 그 경서들 다 불태우고 또 그 반대하는 학자들을 생멸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 유튜브 탄압이 분서갱류와 다른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지금 우리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언론 자유 없이는 그 어떤 자유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오는 24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 사이에 여의도 KBS 앞에서 이런 언론 탄압하고 있는 좌파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합법적이고 질서정연한 집회를 하시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좌파 강점기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독재 경향으로 가고 있는 이 체제를 보고 붕괴하고 또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탈에 대해서 저항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우파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을 탄압하고 유튜브까지 탄압하는 마치 이 유튜브가 미국에 있는 구글 계정에 있는데 여기까지도 찾아가서 항의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지금 언론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 제도와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요, 이 정권들이요, 지금 현재 있는 현직 언론들이요,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미 언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의 팬클럽이 됐다고 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것만 보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또는 DMZ 안에서 저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자유는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거저주지 않습니다.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역사의 숱한 경험이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경성해서 깨어있어서 이걸 지키도록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결집된 노력, 결집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